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각종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 그리고 위메프 사건, 일명 티메프 사태라고도 불리고 있더라고요. 현안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가서요.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현장 점검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이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행 상품뿐이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이 됐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고객이 결제한 뒤에 대금을 최대 2달 뒤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틈을 이용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이 정산 대금을 끌어써서 지금 현금이 모자라게 된 그런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미정산금이 최대 1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최소한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행과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위메프 본사에서 현장으로 이 피해 접수가 이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 친구가 지금 이 일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친구가 400만 원어치의 이제 항공권을 샀는데 그 여행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 돈을 우리가 티몬 위메프로부터 못 받았다.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결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결제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행사들이 받은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티몬이나 위메프 측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직접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새벽에 일어난 사태는 참고로 제 친구도 이제 새벽에 가서 받았습니다만 그 새벽에 갔던 사태는 직접 여행사에게 결제한 사람의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환불을 받지 못한 사람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거고요. 이 큐텐그룹 관련자는 소액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큰 판매자에 대해서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행을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티몬의 이 고객들이 맡겨둔 선불 충전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환불금이 아니라 선불 충전금 같은 경우는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이제 서울보증 관계자가 말하기를 티몬이 상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전자결제수단 구매자는 손해입증 서류를 갖춰서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가 아니라 선불 충전금이 아니라 환불받는 금원인 경우에는 환불 요건을 다 갖춰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커머스 생태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 정산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다음 날 아침에 입금을 해줄 정도로 정산 시기가 빠른 편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한 달,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는 2달인데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공정위나 금융감독원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렌터카 관련 피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트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276건, 342건, 그리고 현재는 408건까지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중 1,743건인데요. 그중에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이 전체의 7월이 전체의 10%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월 그리고 8월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용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렌트카를 많이 활용하시는 제주가 36.7%로 제일 많았고 내륙이 62.1%의 비중이었는데요. 제주 지역 비중은 2021년에 50% 정도를 찍고 계속 감소해서 23년에는 25.5%로 21년 대비 2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는 렌터카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뭐 교통사고 났다거나 한 경우에만 썼고 대부분 렌터카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많이 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카시어링이라고 해서 많죠. 그 업체들이 시작이 된 시기가 2010년대 후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이용이 급증해서 카시어링 때문에 제주도가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내륙이 많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좀 비율이 줄어든 이 측면도 있다는 점은 양해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이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봐서 이제 계약 관련 분쟁과 사고 관련 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은 뭐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뭐 면책금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 등에 관련된 계약 관련 분쟁이 한 41%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관련된 분쟁이 35% 정도로 그 다음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2년까지는 계약 분쟁이 많았으나 23년부터는 사고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관련 분쟁은 617건이었는데요.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피해 사례가 458건으로 74.2% 가장 많았고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으로 17.3%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식입니다. 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나 면책금을 과다하게 청구했거나 수리 후에 정비 명세서나 소요 비용 같은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렌터카 사고 시 이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와 관련해서 분쟁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고 처리 비용 청구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차량이 원상 회복을 하는 데 드는 수리 비용인데요. 이 빌리는 시점에 존재했던 파손이 있는데 왜 그 잘 체크를 안 하면 마지막에 이제 반납할 때 이 파손을 네가 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수리비 자체가 내가 낼 게 아닌데 내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수리비 자체가 과도한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업체마다 수리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리비를 책정하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문제로 발생했지만 수리비가 과다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렌트카 이용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통은. 네. 이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하고 부담금과 면책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거는 자차, 그러니까 사고를 냈을 때 이 내가 운전했던 차량에 대한 이 비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리비와 뭐 합쳐서 500만 원, 600만 원이 발생을 해도 자기 부담금 얼마만 내면 나머지는 이제 뭐 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면책금은 반대로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해서 이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부 면책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부담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면책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담금과 면책금이 다른 거라는 걸 몰라서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꽤 있고 또 이 자체에 대한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에 대한 면책금이 좀 다르다. 이 면책금은 뭐 훨씬 높다. 이런 이제 청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원래 계약에 나와 있던 이 계약 내용이 좀 애매해서 면책금이나 부담금이 과도하게 느껴져서 생기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휴차료라고 해서요. 이 영업을 못하는 동안 이제 수리를 하는 동안 영업을 못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휴차료라고 해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부담금은 익숙한데 면책금은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슈퍼 자차 보험 가입 후 렌터카를 이용했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납일 오전에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훼손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리비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건데요.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보험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있고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보면 사고 발생 이후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 사고 경위를 찾기도 어렵고 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사고 발생 직후 보고할 의무를 모든 계약서에서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위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 이렇게 흐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약관에도 이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약관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해야 된다는 약관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리비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당연히 환급을 해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떡해. 렌터카에 흠집이 생겼어. 사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야 해. 사업자가 견적서도 주지 않고 면책금 80만 원과 휴차료 35만 원을 청구했어. 네,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는 다르게 사업자가 이 수리 견적서도 주지 않았고요. 또 면책금과 휴차료까지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불공정 계약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업자가 면책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약관규제법 제3조 설명부 위반에 해당하고요.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고가 작으면 면책금도 좀 작고 사고가 크면 면책금도 커야 되는데 작은 사고에도 면책금을 그냥 똑같이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는 사고 전체 수리비와 면책금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누가 봐도 좀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과하는 내용을 약관에 넣었으면 이건 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에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리 내역 증빙 자료도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공정 약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이 돼서 약관이 근래에 7월 이후에 좀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렌터카 반납 시에 생길 수 있는 분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소비자 B씨는 렌터카 이용을 마치고 반납 장소에 주차한 후 반납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을 수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반납 장소가 최초 대여 위치와 다르다며 페널티 3만 원과 4일분 주차 요금 10만 8천 원을 청구받았는데요. B씨는 사업자가 동의 없이 추가 요금을 결제한 것과 또 반납 위치가 아님에도 반납이 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추가 금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소비자의 잘못인지 또 사업자의 잘못인지 구분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례 어떻게 처분이 될 것으로 보실까요? 이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쉐어링 업체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렌터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받은 위치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반납을 하면서 즉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 위치가 어디다 이런 문제는 생길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 카쉐어링 업체들은 특정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주차장 같은데 카시어링 업체에 차들이 있는 위치들을 마련을 해놓고 이곳에 반납을 해라. 다양한 곳 중에 여기에 꼭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려서 원래 반납을 약정한 위치가 아니라 다른데, 하지만 그 카시어링 업체의 이제 관리 범위 안에 당연히 있겠죠. 그런 데다 반납한 경우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뭐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GPS가 안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반납 처리가 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납이 됐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때 반납 처리가 안 됐다면 다른 가져와서 됐으면은 페널티라던가 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반납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페널티와 뭐 주차료까지 부과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카시어링 업체들은 동의 없이 약정된 장소 이외에 자동차를 임의로 반납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두는 그런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정위에서 반납 처리를 하고 이후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페널티 및 벌금의 자동 결제가 되는 게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 카시어링 업체들의 약관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 이미 냈던 페널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을 들여놓으면 사고 시 이 수리비를 안 내거나 적게 내도 될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사고가 나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완전 자차, 뭐 슈퍼 자차 이런 게 당연하지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 뭐 슈퍼 자차 뭐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기는 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사실은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제주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완전 자차라고 하면 면책금, 휴차 보상료가 다 없는 대신에 네. 한도가 있는 거예요. 면책 한도가. 아. 그래서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큰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고객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완전 자차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완전이라는 이름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몰랐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 상당한 이 보상을 해야 돼서 굉장히 뭐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슈퍼자차 같은 경우는 면책 한도까지 없이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완전자차나 마찬가지의 내용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딱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속기가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완전자차의 경우에 수리비를 높게 책정을 하면 사실 그 한도보다 훨씬 높게 되는 거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렌터카를 이용을 할 때 소비자가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한다. 주의사항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예약 취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약 취소나 중도 해제 시의 대금 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및 소비자 분쟁액을 기준 등과 비교해서 이 계약 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수리비를 이제 이 표준 약관에 보면은 두 이제 주체가 합의한 곳에서 수리비를 책정한다라고 보통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렌터카 업체들에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로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만 봤을 때는 현저하게 불공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보셔야 되고요. 또 차량 사고에 대비해서 차량 손해 면책 상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차 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되고요. 면책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이런 말만 보지 말고 면책금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인수할 때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량 빌리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많은 만큼 렌터카의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 찍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에 넘어갔다가 없는 파손이 생겼다고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이긴 한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차 보험 처리를 거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고요. 또 이 정비업체 선정 그리고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등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 계약서 그리고 상세한 정비 명세서를 확인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휴가 기간 렌터카 때문에 망치지 않도록 예약 전후 계약서와 보험 관련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